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미국이 설계하고 있는 전 세계 금융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에 대한 전략 브리핑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설계도라고 봐야 합니다. 이 원칙,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금융을 지배한다. 이게 바로 미국의 새로운 대전략, 그 핵심을 꿰뚫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자기가 가진 이 에너지 패권을 미래 금융 시스템에 직접 연결시키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은 이 로드맵을 따라서 진행될 겁니다. 지정학적 구상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페트로달러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입법 열쇠인 클래리티법까지.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역할과 최종적인 투자 원칙까지 짚어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섹션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대한 전략을 이루는 하나의 퍼즐 조각들이죠. 그 연결고리를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쟁국들의 도전을 뿌리 뽑고, 둘째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엔진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죠. 이건 말이죠.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낡아빠진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모델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적인 진화라고 봐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석유 팔고 스위프트로 돈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는 시기였죠.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다릅니다. 에너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결제는 디지털 자산으로 합니다. 패권은 인프라 자체를 통제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공급망을 쥐는 걸 넘어서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술 인프라까지 전부 통제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구상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지니어스법이라는 이름의 무기고요. 다른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금융을 위한 초고속도로입니다. 자, 이 지니어스법이 정말 결정적인 한 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급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화폐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죠. 바로 발행사들이 디지털 달러를 찍어내는 만큼 무조건 미국 국채를 사서 보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법안 하나로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의 실험적인 장난감에서 미국의 금융 주권을 지키는 직접적인 도구, 그러니까 하나의 무기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죠. 바로 에너지 달러 순환 2.0입니다. 자, 1단계. 미국이 동맹국에 LNG 같은 에너지를 수출합니다. 2단계. 결제를 하는데 예전처럼 며칠씩 걸리는 느린 스위프트망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규제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즉시 바로 쏴줍니다. 그럼 3단계.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새로 찍어낸 디지털 달러를 담보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사들여야만 해요. 이게 법이니까요. 마지막 4단계, 결과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영구적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이건 거래 비용과 시간을 90% 이상 줄이는 효율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출이 곧바로 미국 국채 수요로 이어지는 완벽하게 통제된 시장, 즉 캡티브 마켓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이게 바로 새로운 수요 채널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미 2026년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미 국채 보유액이 한국이나 독일을 넘어섰어요. 세계 15위권의 큰손이 된 거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요, 2030년,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았죠. 그때가 되면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미 국채 보유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이제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잠재력을 완전히 터뜨릴 마지막 퍼즐 조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클래러티 법입니다. 지금까지 왜 그 많은 기관 자금들이 이 시장에 못 들어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규제 불확실성. 규칙이 없으니까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그냥 벤치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클래러티 법이 통과되면 모든 게 바뀝니다. 이전에는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 SEC 관할인지 CFTC 관할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불법 증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살얼음판 같은 시장이었죠. 기관들은 당연히 못 들어오고요. 하지만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요, 디저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한 규칙이 생깁니다. 규제를 지키는 플래트들한테는
안전지대, 즉 법적 세이프하버가 제공되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혀있던 기관 자금의 수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2026년 중반으로 예상되는 이 법의 통과는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규제 리스크라는 무거운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리는 핵심적인 기폭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배경 설명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를 알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는가? 이 전략 분석을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당장 쓸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플레이북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시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먼저 상반기. 이 시기는 전략적 축적 기간입니다. 기관들은 아직 몸을 사리면서 토큰화된 국채나 우량주 같은 걸로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을 테스트만 해보는 단계죠. 아직 규제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은 말 그대로 딥 디스카운트 상태일 겁니다. 그러다 2026년 중반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클래러티 법이 통과되면서 기관 자본을 묶고 있던 족쇄가 풀리죠. 그리고 하반기. 이때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기관 자본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면서 규제를 통과한 우량 자산들은 수조 달러의 신규 자금을 흡수하게 될 겁니다. 시장 전체의 가격 재평가, 즉 리프라이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상반기는 하반기의 폭풍 전야, 즉 포지션을 구축해야 할 결정적인 기회의 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T+0 결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 금융시장은 주식을 사면 돈이 실제로 정산되기까지 이틀이 걸렸어요. 이걸 T+2라고 하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에서 거래하는 즉시 바로 그 순간에 결제가 끝납니다. 타임 제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본이 더 이상 며칠씩 묶여서 잠자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돈이 훨씬 더 빨리 돌고 더 빨리 재투자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시장 전체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엄청난 기술적 도약입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실물 자산의 토큰화, 즉 RWA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생태계의 정점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00조 달러.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동산, 주식, 채권, 이 모든 자산을 합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잠재적으로 토큰화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큰 시장이 열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떠받칠 완전히 새로운 기초자산이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숫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즉 온체인에서 거래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이 모든 거래의 신뢰를 보증하는 궁극적이고 중립적인 담보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디지털 경제를 떠받치는 디지털 안반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여기서 비트코인의 서사가 완전히 바뀝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투기 자산이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아니에요. 그 단계를 넘어서 900조 달러 RWA 시장의 디지털 기저 자산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뺏을 수도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난 완벽한 준비 자산이 되는 거죠. 자, 이 개념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전 세계 모든 자산, 그러니까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삼성전자 주식, 미국 국채, 이 모든 게 다 상품으로 올라와 있는 거대한 디지털 장터가 열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거래하려면 모두가 신뢰하는 보증수표가 필요하겠죠?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무거운 금괴 같아요. 진짜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옮기는 데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죠. 디지털 장터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반면에 비트코인은요. 무게도 없고 복제도 불가능하고 전 세계 어디로든 즉시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이 거대한 디지털 장터에서 결국 누가 최종 승자가 되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죠. 디지털 장터에서는 디지털 마스터키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눈 이 모든 복잡한 분석을 여러분이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3가지 명확한 핵심 원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기차에만 투자하지 말고 철로에 투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별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베팅하기보다는 이 시스템 전체가 성장하면서 가치를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기초 인프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규제를 통과한 스테이블 코인, 핵심 거래 플랫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비트코인 같은 기저 자산들이죠. 두 번째 원칙. 규제 타임라인을 여러분의 시계로 사용하십시오.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단기 촉매제는 단연 클래러티 법의 통과입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이 새로운 현실을 가격에 전부 다 반영하고 난 뒤에 움직이는 건 너무 늦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이전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원칙입니다.
옥석 가리기에서 반드시 살아남아라. 규제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그냥 사라져버릴 겁니다. 이 전환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명확한 규제 준수 계획이 있는지,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탈중앙성을 갖췄는지, 그리고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가졌는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옥석을 가려내고 진짜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금융의 다음 10년을 위한 설계도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까?